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토요일 경마 서울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토요일 경마의 서울 경마 일정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 자, 먼저 1주차 3주차죠 1주차 3주차는 토요일 경마가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1호 경마는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컵 대상 경주, 또 트로피 경주가 많이 편성되어 있죠. 2주차는 토요일 경마가 10개 경주, 그리고 1호 경마 10개 경주 시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 전주죠. 4주차는 토요일 경마가 무려 12개 경주, 그리고 1호 경마가 11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9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이 충마 선정이 조금씩 아쉬웠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경마 역시 항상 이게 예상 방송을 하기 전에는 정말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목표 2,000분 목표인데 정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원이 따르리라 판단이 되고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1경주를 먼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4경주는 첫 번째 A급입니다. 세 번째는 6경주, 그리고 8경주 A급. 오늘 메인은 10경주입니다. 10경주 메인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9경주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정말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는. 자, 먼저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강공략 경주는 1경주, 4경주 A급, 6경주, 8경주 A급, 10경주 A급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 상당히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이 1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강력한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빼거나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필이 강하게 눌어볼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훈련 상태도 염두에 뒀고 마방의 관계자들에 따른 그런 평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뷰죠. 그런 내용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1경주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공략 경주. 자, 먼저 이번 1경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전에서 좀 잘 뛰었던 마필들이 있죠. 이번 미라클 한강이라든가 4번 골든라인도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라운드업 판타, 10번 참 좋은 인연. 자,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신예 마필, 그러니까 데뷔전이 많은 신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이제 1경주는 주요 마필들 중에 독보적인 마필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실전에서 좀 잘 뛰었던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미라클 한강이라든가 4번 골든라인,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라운드업 판타. 아무래도 이제 이 마필들이 실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또는 나름대로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먼저 말해 내체는 이번 미라클 한강도 그동안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케이라든가 나이스타임 이런 마필들은 센 마필이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격차를 보였었죠. 미라클 한강. 골든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초반에 순발력발의 강점이 있는 반면에 뒷심의 경쟁력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 9번 라운드 판타는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반의 지원 F타임도 12초 5였죠.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이 일단은 불안합니다. 훈련 상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 1조 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마필이 불안수가 있는 반면에 4경주인가요? 맞죠? 4경주에 제가 오늘 강공략 A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라운드 판타를 저평가하는 반면에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9번 맞빌이 불안수가 있다. 9번 맞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맞빌은 말이 5번 왈츠의 여왕입니다. 일단은 뭐 소속주에 따른 평가는 엄청나게 좋고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보더라도 이 맞빌의 기본적인 능력 또는 잠재력, 전개, 뒷심의 경쟁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주에 다 고만고만한 맞빌 간의 경쟁인데, 어차피 이런 경주에서는 힘을 실어 드리려면 해당 마필의 내용이라든가 능력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딱 두 가지가 믿음이 갑니다. 마필의 능력과 내용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왈츠의 여왕이라는 마필은 강력하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방 취재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 내용만 놓고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마필의 상태가 좋다라고 해도 능력에서 밀리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간다면 그 마필은 제가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여러 개의 마필을 설명드렸었는데, 인기 마필 중에 안 들어온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필들은 나름대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5번 왈츠의 여왕입니다. 5번 마필 믿고요. 8번 파이널 고 같은 경우에도 주행 상태 그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 52조 마방에서 데뷔 전부터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또는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정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능력 믿고요. 파이널 고. 그리고 이외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마필. 역시 뭐 전개이점이 좋기 때문에 선행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을 뺄 수는 없겠고. 자, 복병말이 6번이죠. 큐피드 미르라는 마필. 큐피드 미르. 저는 이 마필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행사 때 기록이 이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불량준에서 1분 4초 3 했다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저평을 받고 있는데, 저평가할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은 장담컨대 4번 골든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큐피드 미르입니다. 자, 이번에 1경주가 어차피 뭐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마필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중요하지만, 이 1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9번 라운더 판타, 이 마필의 불안 요소로 먼저 찝어드리고요. 9번 마필, 반면에 5번 왈츠의 여왕이라는 마필의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강공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 그래서 1경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5번 마필을 강축으로 믿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8번 파이널 고, 2번 미라클 한강, 6번 큐피드 미르,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강해 드립니다. 1경주에 주목할 마필 5번 왈츠의 여왕, 8번 파이널 고, 2번 미라클 한강, 6번 큐피드 미르입니다. 자,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됐고요. 1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 역시 루키 원경주입니다. 그럼 뭐 상금이 높죠. 뭐出전하는 마필 간에 진검 대결은 불가피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 역시 간명하게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2경주는 3두의 마필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3두의 마필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는 마필을 축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에 있는 11번 신의 여제입니다. 그리고 신의 여제죠. 직전에 금악진주라는 마필과 동해랑 경주에 치는 바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금악진주라는 마필도 이제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5번 마필.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 한번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1경주였죠. 자, 이 경주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신의 여제 같은 경우는 전개상의 불리한 점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금악진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의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당시에 금악진주는 6번 게이트 녹색 모자였었고, 분홍색 모자인 8번 게이트 신의 여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여러분들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가 있었죠. 그 경주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달빛 조각사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강하고요. 달빛 조각사.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달빛 조각사라는 마필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있습니다.
당시에 달빛 조각사는 5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신의 여제는 8번 게이트, 그리고 6번 게이트가 금악진주였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의 여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도 좋지만은 스피드가 워낙 좋습니다. 대하시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8번 마필, 그러니까 신의 여제죠. 8번 마필이 달빛 조각사는 마필을 넘어섰으면 이거는 얘기가 틀려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입상 도전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워낙 달빛 조각사는 마필이 빠르고 내측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의 여제는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이제 금악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측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거의 군더더기 없이 힘소진 없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8번 마필 신의 여제가 엄청난 성두 경합 속에 거림이 좀 무뎌지는 반면에 달빛 조각사는 뭐 그대로 그냥 치고 나오는 우승. 그리고 반면에 6번 마필은 거의 곱게 따라다 이제 내측의 2위권 경쟁에서 3위권으로 좀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뒤인 마필이 8번 신의 여제였죠. 그러니까는 이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만약에 달빛 조각사는 마필이 선행을 못 받았다, 또는 신의 여제가 만약에 넘어서는 그런 전개를 펼쳤다라면은 이거는 얘기가 틀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의 여제라는 마필이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판단이 드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신의 여제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최적 여건이고요.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라면은 무조건 버티죠. 11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주목할 부분이, 직전에 신의 여제 같은 경우에는 훈련 강도가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물론 훈련 시간과 그런 투자되는 훈련 양은 거의 비슷했지만은 강도가 틀렸습니다. 직전에는 스포 한 바퀴였죠. 이번 경주는 무려 5바퀴의 훈련을 소화를 했고요. 스포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나선다면 이거는 버틸 여지가 충분한 그런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 바로 11번 신의 여제입니다. 금악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전과 동일한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요. 또한 직전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죠. 뭐 그 정도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자, 이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루키 원경주 치고는 상당히 좀 약편성이기 때문에 5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3두의 마필을 함께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3번 최강타임입니다. 최강타임. 최강타임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체로는 신의 마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의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힘이 과연 능력상 금악진주 또는 신의 여제 이런 마필들과 비교해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가 중요한데, 충분히 3번 마필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또 팩트는 25조 마방이죠. 10마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데뷔 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들의 강공을 거의 다 펼친다는 뜻입니다. 25조 마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3번 마필의 능력을 믿는다라면은 이번 경주의 강공은 필연이고, 또한 게이트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5번, 11번 마필과의 좋은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굳이 축을 세워둔다라면은 3번 최강타임이 금악진주, 신의 여제 이 마필들보다는 좀 더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3번 마필. 글쎄요, 뭐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2번 금성파워라든가 7번 참 좋은 질주 정도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압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로서는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3번, 5번, 11번 이렇게 3대 마필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2회 마필 중에서는 뭐 크게 주목할 마필은 없어 보이네요. 이경주. 그래서 이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최강타임, 그리고 11번 신의 여제, 이번에는 선행입니다. 11번 마필. 마지막에 이제 5번 금악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번, 11번은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 5번 금악진주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2회 마필 중에서는 뭐 크게 주목할 마필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제 3위권 경쟁에서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2번 금성파워라든가 7번 참 좋은 질주, 2뒤의 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3번 최강타임, 5번 금악진주, 11번 신의 여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 이 경주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경주는 루키2 경주죠. 그러니까 우승 상금이 4,100만원의 그런 고가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 제가 정말 최근에 본 이 외산마 4등급 경주 중에 가장 이번 경주가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편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께 압축에 소천을 드리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6두의 마필, 이 마필들 중에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혼전이고요. 자, 이번 3경주.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 압축이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요. 근데 뭐 1000m의 거리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0m의 거리. 자, 그 이유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파노라마 킹이죠.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전 때 여러분께 엄청나게 세게 인정했습니다. 마필의 능력상 믿음이 있었고 혈통 엄청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의 능력을 믿었었는데 이게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8번 게이트에다가 계속 외곽 돌고 종반에 오르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일단은 뭐 신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경주 또는 3번의 경주를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근데 뭐 파노라마 킹 같은 경우의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잘못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마필의 능력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혈통 상당히 좋습니다. 파노라마 킹. 그래서 이 마필은 일단은 주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중에서 이제 외곽에는 10번 나노마신 그리고 11번 우아룡인데 이 10번 마필도 직전에 엄청나게 방해를 받았죠. 이 6번 썬더미루 때문에 엄청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냥 뭐 외곽을 돌았던 게 아니라 상당한 거리 손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종반에 올라온 탄력감 자체가 상당했습니다. 나노마신. 근데 초반에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11번 우아룡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좀 충돌 피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 여기 이제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들 9번 어서마르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시간상 여러분께 최소한의 단어만 쓰는데 엄청나게 센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고 7번 걸작체가 마찬가지고요. 6번 토버삭스 가능권입니다. 이게 뭐 직전에 종반에 취입이 좋았었던 3번 럭키한울까지. 그런데 이 마필들의 다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간단하게 2번 마필은 순발이 이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빠릅니다. 3번은 늦발의 악벽이 좀 있습니다. 출발 과정이 변수고요. 3번 마필. 6번도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는 좋지만은 초반에 좀 약점 있는 마필. 7번 마필 빠릅니다. 강합니다. 걸작체감. 9번 마필 빠르고 강합니다. 9번 마필. 10번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고요. 11번 마필도 초반에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거리가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서두에 1000m의 거리가 관건이라 말씀드렸죠. 1000m의 거리. 그런데 앞선에 붙는 마필들이 절대 이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앞선에 붙는 마필들이. 그러면은 초반에 앞선에 좀 더 빨리 붙는 마필들이 능력이 있다라면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 있는 마필들은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들. 그러면은 2번 파노라마 킹 그리고 7번 걸작체감 외곽에는 9번 어서 말을 해입니다. 이 3두의 마필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3두의 마필. 그리고 이제 종반에 올라온다라면은 10번 나노마신, 11번 우아룡, 6번 토버삭스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혼전이고. 근데 그러면 이제 3경주를 제가 1000m의 거리를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2번 파노라마 킹, 걸작체강 7번, 9번 어서 마르레, 2번, 7번, 9번에 일단은 경험 예상되고 저는 2번 파노라마 킹의 능력 가장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2번 마필. 그런데 좀 더 엄선해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선정한다면 이제 10번 마필. 이 나노마신의 걸음이 직전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마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음이었냐면
10번 게이트였고요. 당시 이 마필이 6번 마필이었죠.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이제 6번 마필 때문에 이제 4코나 돌기 전에 도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받았던 게 여기였죠. 6번 마필이 외곽으로 사용을 하면서 바로 뒤에 오른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마필이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외곽을 돌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 선점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3번 마필 한 번 맞고 두 번 방해를 받고 거의 꼴찌수 종반에 이 마필이 추진을 가하는데 탄력은 엄청났습니다. 10번 마필이었죠. 걸음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마필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나노마신. 그 정도로 직전에 이 탄력이 중반에 지원해 타임이 12초 1이었고요. 사망 타임이 37초 9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을 안고 간다면은 10번 나노마신은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0번 마필.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 중에서도 뭐 여러 개의 마필이 가는 꺼내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는 분석을 한다면은 압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번 경주의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파노라마 킹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7번 마필, 9번 마필,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한 마리도 안고 한다면 이제 11번 우아룡 같은 경우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도 직전에 출발 동시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충돌 피해를 좀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투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걸음의 완성도는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의 그런 마필들이고요. 근데 1000m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은 2번 파노라마킹, 7번 걸작체강, 9번 어서마르레, 이 3대의 마필의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들은 2번, 7번, 9번 여러분들 필히 주목하시고요. 10번 마필, 11번 안고 갈 수 있는 상대마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의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 제가 1경주에 여러분께 라운드업 판타를 마필을 설명드리면서 4경주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 마필이 나옵니다. 그 마필이 나오고, 자, 2회 마필 중에 또 누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거두점이하고 딱 3두의 마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3두의 마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기를 주덕이는 마필로 말이 내지는 1번 킹고태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킹고태양 같은 경우에는 6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죠. 근데 이 마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제 6등급에 남아 있고요. 근데 킹고태양은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이유는 뭐냐면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전개가 너무 아쉬웠고요. 기본적으로 초반에 순발력 발휘에 좀 강점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뭐 최적의 전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이점에 입상에 호흡이 있는 문세영 기수의 재계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뭐 1번 마필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현재 뭐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긴 합니다만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되고요. 1번 마필. 자, 저의 누림수는 2뒤의 마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이 2번 라운 점프라는 마필. 이 라운 점프는 출발이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라운 점프가 지난 4월 29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 전에 4월 달에도 내용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종반의 뒷심, 5월 28일, 6월 25일. 그런데 직전 경주에 안장이 또 이상규식 기수로 딱 교체가 되면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김효정 기수가 기승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입상이 유력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 자, 어쨌든 2번 마필은 최근에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었고, 일단 뭐 김효정 기수의 재기승에 무엇보다도 마필의 훈련 상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1경주의 라운드업 판타였죠. 자, 이 라운드업 판타는 마필이 엄청나게 인기를 모을 텐데 그 마필 대비 라운 점프의 걸음이 좋았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 선택 바로 이번 라운 점프를 강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마필 저는 절대적인 찬스로 보여주고요. 그 정도로 직전 경주로 많이 좀 아쉬웠던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걸음은 좋았지만 이 마필이 능력에서 밀렸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눌러볼 수 있는 찬스로 추천됩니다. 2번 마필. 여기 이제 말이 외곽에는 9번 다산질주인데 다산질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마필은 만들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공백기를 거치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죠. 지난해 10월 달에 실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9개월 만에 이 마필이 실전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공백기회 첫 번째 경주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능력 발휘는 좀 만만치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 말씀드렸죠. 이미 만들어져 있다. 지난 6월 30일 주임사 때 이때 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게이트였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심사 3경주. 주목할 부분은 다산질주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이전에 공백 이전이었죠.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빠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이 거의 뭐 추임력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고요. 다시 해야 되네요. 9번 게이트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출발이 이전에 거의 뭐 추임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 아니라 출발이 약간은 좀 밀긴 했습니다만 외곽에 무난하게 앞선에 붙어줍니다. 보라색 모자죠. 그래서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중반의 탄력을 보시면 이 마필이 거의 추진이 없죠. 근데 탄력 자체가 엄청납니다. 상대 마필에 밀리지가 않고요. 약간의 중반에 내측기됨이 약간 좀 있긴 했었는데 뭐 크게 염려스러울 뿐은 아니고 뭐 이때부터는 거의 뭐 잡고 가는데 거의 9천만원의 고가의 마필과 비교해봐도 걸음이 거의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모습만 지켜본다면 이미 다산질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백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단순하게 순발력 스피드만 이 마필이 향상된 게 아니라 뒷심의 완성도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공백 점검. 자, 그리고 이번 경주. 자, 그러면 직전에 못 뛰었는데 이번 경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적으로 맞췄죠. 첫 번째 윈이고요. 두 번째는 직전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보시면은 훈련이 너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습훈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마방에서는 직전 경기로 거의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이 마필을 경주에 출전을 시켰고 현 시점에서는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 훈련 시간, 훈련 강도, 훈련 모든 패턴 자체가 직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다산질주가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주행사 때 이 걸음의 90%만 반영이 돼도 발휘가 돼도 충분히 입상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9번 마필. 저는 이번 경기 노림수의 마필은 발이 9번 다산질주입니다. 이외 마필은 뚜렷하게 경쟁 마필이 없어 보입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네모 스피릿이라든가 문학 센트럴 어느 정도 뭐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4경주의 A급 강공량의 누림수는 3대 마필입니다. 정리해본다면 1번 킹고태양, 그리고 2번 라운점프, 9번 다산질주입니다. 1번, 2번, 9번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고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충마로서 세우고 간다라면은 저는 9번 다산질주 노립니다. 9번 마필 그 정도로 급이 틀리다. 완벽하게 마필이 올라온 상태가 되겠고 이번 경주의 준비 과정과 이 모든 점 놓고 본다면은 9번 마필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 A급의 저에 따른 누림수는 9번 다산질주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요. 9번 마필을 기본에 추구를 해서 1번 킹고태양, 2번 라운점프. 그런 점 봤을 때 9번, 1번, 2번 이 3대의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 4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 되었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뭐 인기 마필 중에 정리가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되겠죠. 이번 5경주. 자, 먼저 3도의 마필을 이렇게 출됩니다. 바로 5번 원더풀 폭스, 5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7번 베이비티, 8번 강철여걸. 이 7번 베이비티와 8번 강철여걸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8월 6일이었죠. 당시의 경주 내용은 베이비티가 3등, 그리고 강철여걸이 목차로 4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견적을 봤을 때 7번 마필과 8번의 능력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이 좀 더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어떤 마필이 좀 더 외곽을 펼치는지 딱 직전 경주에도 그런 차이 때문에 목차 대결을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2위의 마필의 능력차는 거의 없다. 비슷한 능력마로 보여지고요. 7번, 8번 마필. 여기 여러분들 이 8월 첫 주였죠. 8월 6일 같은 경주였습니다. 근데 같은 주간의 8월 5일날 주로는 동일하게 건조한 주였습니다. 1300을 뛰었던 원더풀 폭스도 직전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게 거의 엇비슷한 게 5번 마필도 직전에 1분 22초 7이었고요. 베비티도 1분 22초 7. 강철여걸도 1분 22초 7. 거의 동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충마를 인정했을 때는 이 벨비티가 뛰었던 이 편성 8월 6일 4경주였죠. 이 편성보다는 분명히 8월 5일 8경주, 6경주일까요? 6경주. 이때 당시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축을 세워둔다면은 7번, 8번보다는 근소한 차긴 합니다만 5번 원더풀 폭스가 좀 더 앞서 있는 능력마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그래서 5번 마필을 함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5번 마필. 자, 이제 키를 주는 마필은 말이 4번 클래스망이죠. 클래스망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주행 불량입니다. 이 마필이 주행이 상당히 불량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종반의 추임력도 좋고 걸음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기대치가 있는데 종반의 이 마필은 추진을 잘 가지 못합니다. 주행 불량 때문에 항상 불안수하이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클래스망은 11번기에 뛰었고요. 그러니까는 걸음만 듣고 본다면 크게 불안할 수는 없는데 출발 과정부터 이제 약간의 사익기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거의 꼴찌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중반에 이마필이 정상적으로 이제 주행이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면은 추임용 이마필이 올라옵니다. 근데 추진 반응도 그렇게 순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꼬리 엄청 흔들고. 그래서 또 추진을 딱 가했을 때 사인기를 딱 보입니다. 내측 사인기. 엄청나게 마필이 많이 기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반에는 거의 추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클래스 이방 같은 경우는 그때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도 아니고 이렇게 기대는 압벽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중반에 과연 1300의 거리에서 원더풀 폭스, 베이비티, 강철여걸의 마필과 경쟁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 이번 경주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여집니다. 4번 마필. 이외의 마필 같은 이제 3번 매니샤크 정도인데, 매니샤크의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원더풀 폭스, 벨비티, 강철여걸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5경주는 3대의 마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클래스망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제 변수였는데 기대는 압벽에 추진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중반에 경쟁이 될 정도의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외곽 전개 또 사행 추진 반응에 수능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마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5경주에 주목할 마필 같은 경우에는 5번, 7번, 8번 3파전으로 인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근소하지만은 5번 원더풀 폭스 이 마필의 직전의 편성이 좀 더 셌기 때문에 5번 마필의 능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안과수는 마필 7번 베이비티 8번 강철여걸 이 뒤의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경주 이 3뒤의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저에 따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번에 6경주. 제가 최근에 본 6등급 경주 중에서는 가장 약한 레이스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상대하는 마펠 모두 다 이거 한번 상금 한번 벌어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 마펠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감 가지고 되겠느냐? 이 경주 편성 자체가 그 정도로 안 되는 마필이 너무 많고요. 반면에 노림수의 마필이 이번 경기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설픈 마필이 현재 인기를 모으는 마필도 많이 있고요. 현재 1번 트래비트 같은 경우에 이 마필이 나름대로 직전에 잘 뛰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로 자력 입상을 기다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훈련 강도 상당히 많이 약하고요. 편성이 약하다고 해도 믿고 갈 정도의 마필은 안 됩니다. 1번 마필. 자, 2번 헤이마마입니다. 헤이마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 직전의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편성이기 때문에 좀 특장점 있는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2번 마필은 경쟁력 충분합니다. 2번 마필. 자, 5번 마이티탭. 직전의 종반의 걸음이 여러 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400m 레이스죠. 어차피 빠르고 강한 마필 없습니다. 강한 마필 없습니다. 약편성이기 때문에 마이티템의 그런 순발력을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1400m 레이스 충분히 종반의 역전에게 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을 겸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5번 마필.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행복한 범위. 저는 직전 경주 이경주가 김기배 기수와 기선했는데 물론 이제 김기배 기수가 못탔다는 건 아닙니다. 김기배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연하게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채찍을 별로 안 되는 그런 어떻게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한 범위라는 마필은 좀 더 강하게 말머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은 상당히 약하게 말머리를 했지만은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최근 대비해서 저는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겠고 이 정도의 걸음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기회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7번 행복한 범위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현재 김초로 교수를 안녕히 교체했고요. 물론 13주 만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병력이 없습니다. 지난 4월달 이후에 뚜렷하게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행복한 범위의 그런 능력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7번 마필 일단은 강하게 누리고요. 7번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이 상임대표라는 마필. 상임대표. 물론 제가 데뷔할 당시 이 마필, 제가 이 마필 여러분들 계속 바닥이죠. 성적만 놓고 본다면 계속 바닥인데 이 상임대표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GM사 때 데뷔하기 전에 GM사 때 자체가 나름대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상임대표. 그런데 제가 평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임대표는 일단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00kg 체중이 500kg가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 마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임대표가 최선을 다해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잠재력,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전력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일단은 편성이 아주 약하다. 그리고 상임대표라는 마필은 기본기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이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만약에 체중이 500kg 정도에 근접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모르죠. 현장 가봐야지 합니다. 500kg 정도가 근접한다면 이 마필은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제가 놓고 간다는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판단을 했지만은 일단 여러분께 팁을 드립니다. 상임대표는 항상 기억해 두시고 500kg가 됐을 때 그때부터 변화를 보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편성 자체가 워낙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상임대표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주목할 이유는 있다. 단 체중이 불어줘야 됩니다. 500kg. 그래서 상임대표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뭐 1번 트래비트도 팔리고 생각보다는 뭐 파워 H도 많이 팔립니다. 뭐 훈련이 좀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싹 다 지우고요. 자,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제가 강공약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헤이마마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헤이마마 그리고 행복한 범위 5번 마이티탭 우선적으로 3두의 마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7번 마필은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이 됐고요. 7번 마필 행복한 범위고 여기에 2번 헤이마마 5번 마이티탭 말씀드렸죠. 4번 상임대표는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해선 체중이 불지가 않더라도 어차피 4번은 제가 볼 때 인기순위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림수는 7번입니다. 행복한 범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헤이마마 5번 마이티탭 자신있게 2뒤의 마필 노리고요. 복병 마필 바로 4번 상임 대표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강공약 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7경주 역시 저로서는 충분히 적중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7경주.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의 편성의 흐름은 뭐냐면 승급전이 많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마필들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만은 기존의 5등급의 마필들의 사이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이 필요해 보고요. 그래서 엄선해서 안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승급하는 마필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이죠. 국카보라는 마필.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 포스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1월달이었죠. 1월달부터 이 마필이 부진한 다음에 2월달 부진, 그리고 3월달 경주까지 부진한 다음에 이 마필이 공백기의 시간을 가졌고요. 재검이었죠. 연습주행. 그런데 공백기가 이렇게 크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2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였는데 완벽하게 이 마필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1300m 레이스를 뛰었는데 이거 종말의 그럼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에 빠른 마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원사이드에 빠른 마필이 없겠고 레이스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또 승급전이 많은 그런 선행류 마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의 여인이라든가 마이티 센이라든가 그 어떤 편성의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어차피 직전에 국카보 같은 경우에도 불량주류의 마이웨이라는 마필 우승을 했던 마필이 상당히 빠르고 강했죠.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용 마필이 앞선에 버티는 그림에서 추입형 마필이 준우승을 한다? 이런 전개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은 좀 더 세게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마필이 바로 국카보였죠. 그리고 이번 경주 안장이 문세영 기수로 교체됐고요. 14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마필의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라든가 전개만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간다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14주의 공백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국카보는 제가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11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의 2위권이죠. 정말 쟁쟁합니다. 만만치 않은 마필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 엄선한다면 승급전에 맙니다만 2위의 마필 2번 트라움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도 3위에 그쳤는데 이때 성적도 인기순위 1위였죠. 그러니까 인기순위 1위라서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세게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했던 그런 전력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여유있게 오마신을 이겼던 마필이 트라움킹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상당히 만만치 않고 거리가 좀 늘고요. 만만치 않은 여건이긴 합니다만 트라움킹의 그런 능력의 53.5kg의 부담이 놓고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입상 도전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목할 마필 바로 2번 트라움킹 강력하게 누리고요. 2번 마필.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바로 10번이죠. 마이티센. 직전에 이 마필도 11번 게이트였는데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습니다. 다소의 외곽 전개였고요. 그런데 종반까지 탄력 유지했던 모습이었고 당시 주로가 건조한 주로였죠. 1200m 레이스 스타트가 13초 7입니다. 근데 GNF 타임도 13초대였죠. 그러니까는 출발만 빨랐던 게 아니라 여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3런 타임도 38초대 가는 경기를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선행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외곽의 선위권에만 붙어주더라도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인정합니다. 마이티센. 저는 이렇게 3뒤의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그나마 이제 남고 한다면 이제 6번 카우보우 걸이란 마필인데, 이 카우보우 걸도, 그러니까 러브 카우걸이죠. 죄송합니다. 러브 카우걸. 러브 카우걸 같은 경우에도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우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잠재력 대비 성적이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두 번의 실전 적응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 그런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이마필의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안고 한다면은 6번 러브 카우걸 이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이고요. 자, 물론 이제 이 정오 포에버 제가 넘게 직전에 추천을 뒀던 마필이죠. 정오 포에버. 이 정오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5월 27일, 4월 16일, 3월 4일 능력 대비 50도 못 보여줬던 그런 경주력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저에 따른 좀 순화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믿고요. 그만큼 능력 대비 최선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판단되는데 직전 경주의 성적이 이마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월 들었습니다. 저 직전 경주 그 정도로 이마필의 능력은 5등급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직전에 우승을 하고 이번에 부담량이 무려 56.5kg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카버라는 마필도 추입형 마필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이 마필은 저로서는 급이 좀 틀린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트라운킹도 빠르고 강하고 마이티센, 러브카우걸 이 마필들이 웬만해서는 앞선에 붙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해서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고 국카버라든가 종오포에버, 드림플레이 이런 마필들의 동반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11번 마필을 믿었을 때는 좀 더 붙고 좀 더 뒷심을 기대해볼 수 있는 트라운킹 2번 마필 그리고 10번 마이티센 6번 러브카우걸 이 3뒤의 마필이 2위권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2위 마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역시 뭐 3번 정우포에버라든가 4번 드림플레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뭐 환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압축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11번 국카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트라운킹 이제 뭐 인기 마필이라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11번 축에 2번 인정하고요. 여기에 10번 마이티센 그리고 복병은 6번 러브카우걸 6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나올 거는 믿습니다. 이 마필을 현재 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섣부른 평가는 쉽진 않고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러브카우걸 그래서 6번 마필까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1번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축을 인정했을 때 앞선에서 한 마리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중심에는 2번, 6번, 10번 그리고 이제 5번 그로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저로서는 저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11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10번, 6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신다라면은 저는 적중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이고요. 네 번째 강공략의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해 보이고 이거는 복귀를 보면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인데 글쎄요 뭐 저로서는 뭐 땡큐입니다. 좀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따른 누리우스의 마필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7번 아마존킹입니다. 아마존킹.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편성이 이렇게 뭐 약하지는 않지만은 두드러지는 마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원투급도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고요. 스페셜 타임이라는 마필도 이번에 승급전이고 다 그렇죠. 불꽃마들에도 이제 승급한 다음에 직전에 첫 번째 또 공백 기회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치렀던 마필 나우천지도 직전에 승급전 부진 딱 그런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그런데 바로 이 7번 아마존킹. 자, 이 아마존킹은 내용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5월달로 한번 거슬러 가겠습니다. 시계를 돌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극단적인 선행용 마필. 제가 이 5월 28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불량주였는데 이날을 제가 다 보기에는 시간상 조금은 그렇지만은 제가 말로 풀어드립니다. 이 5월 28일은 웬만한 마필 그냥 선행을 받으면은 다 꽂혔습니다. 그냥 다 입상이었습니다. 선행만 나선다면. 그래서 제가 앞선행 경기를 딱 지켜보면서 이때 당시 10경주였는데 와, 이거 아마존킹이 무조건 이거 선행이었다. 저는 선행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받으면은 아, 이거는 버티겠다 했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벼웠던 주로에서. 그리고 6월 17일 경주 여전히 선행을 받아서 중반에 뒷심부적으로 보였고요. 뭐 지원F타임이 15초 플랫입니다. 거의 걸음이 없었죠. 7월 16일 거의 앞선 전개를 펼쳤지만은 역시나 거의 중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직전에 3등을 했죠. 푸르칸 기수의 기승에 3등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마존킹의 직전에 어떻게 뛰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의 경주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존킹은 그것도 그냥 선행용 마필이 아니라 이 마필이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선행용 마필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선행을 나섰던 마필들이 선행을 못 나서고 추입으로 날아들어온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존킹이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9번 게이트였고요. 보시죠. 당시에 푸르칸 기수의 기승이었는데 제가 푸르칸 기수를 좀 다시 본 계기가 이 경주였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거의 후미권이었죠. 9번 마필. 아마도 이제 9번 마필을 그때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이거 그냥 뭐 출발과 동시에 그냥 끝났구나. 왜? 이전에 선행을 받아도 그 가벼운 주로의 앞선에 나서도 버티지를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선행조차도 못 나서 이렇게 뒤에 있다라면은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이 마필이 깜짝 놀랄만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꼴찌의 외곽에 뭐 추진 가하면서 계속 시중간 열심히 탑니다. 열심히 타기는 엄청나게 타는데 과연 열심히 타서 되겠느냐? 지구력 부족의 선행용 마필이 열심히만 타서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 걸음이 9번 마필. 이 마필입니다. 날라 들어옵니다. 종반에. 저는 뭐 이 마필 거의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마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마존킹 이런 추임력을 발휘할까? 근데 이 정도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고 아쉽게도 정말 조금 차이로 3위에 그쳤던 마필이었습니다. 그 마필이 아마존킹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단순히 직전에 걸음이 남아서 이 마필을 추천해? 그게 아니라 내용이 있죠. 선행용 마필이 그것도 지구력 부족의 선행용 마필이 이렇게 추입으로 날아들어온다? 자, 이거 거리가 만약에 이번 경주 1300, 1400이면 이건 또 변수가 됩니다. 왜? 짧은 거리에 한 발을 썼던 마필과 거리가 또 늘었을 때 그런 전개라든가 이런 변수는 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 역시 직전과 동일한 1200m 레이스, 그리고 상대 마필들은 나름대로 빠른 마필들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승급한 다음에 적응 중에 있는 마필입니다. 반면에 아마존킹은 이미 4등급에서는 충분히 경험을 쌓은 그런 전력이고요. 저는 이런 점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아마존킹이 선행을 받는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버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7번 아마존킹을 저는 자신있게 놓고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인기순위 한 5위 정도 예측되고요. 땡큐죠. 저로서는 절대적인 땡큐입니다. 그래서 7번 아마존킹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저는 놓고 됩니다. 7번 마필. 자, 여러분들 이게 그냥 A급인데 이거 2위권에서도 변수가 있는 게 저는 일단 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 마드레라 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뭐 워낙 이 마필은 5등급에서 퍼포먼스가 엄청났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공백기였죠. 6개월의 공백기에 실전을 치렀는데 걸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비 잘 돼 있고요. 이번 경주 공백기 외에 이제 두 번째 경주라면은 이 마필 가장 유력하게 인정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붉은 마드레의. 그에 따라 능력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복병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보시면 이 나홀천지,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좀 가장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나홀천지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7월 8일 경주는 상당히 편성이 약했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6월 11일 경주 어떻게 뛰었냐면 투혼투급 있죠. 3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투혼투급한테 그 투혼투급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발이 8번 포트스원. 이 뒤에 마필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제 3.3조 마방의 동반 출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 이 1번과 8번이 초반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이거 앞선에 붙는다면 1200m 레이스라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도 있는 마필입니다. 왜? 자, 이 1번 마필은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직전과 저렇게 어설프게 따라가면 그냥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앞선에만 붙어주면 이 마필이 성격대로 뛰기 때문에, 성질대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반까지 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편성 놓고 봤을 때 1번 마필 충분히 내측에 선입전 게 가능한 여건이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6월 11일이었죠. 나홀천지를 이겼던 마필. 상대 전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능에서 오히려 점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1번 마필은 주목하고요. 관건은 바로 이 8번인데, 제가 이 마필 최근에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에 이 포투송 같은 경우에는 1400을 1분 27초대 끊었던 마필. 물론 이제 5등급 레이싱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4등급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7월 3일 1분 27초대를 끊으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선에 붙으면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의 거리가 최근 대비 1200m 레이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2주의 공백기 동안 마필을 다지고 준비했다면 8번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 마필, 저는 두 번째 복병마로 8번을 추천드립니다. 포토스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2번 스페셜 타임. 스페셜 타임이 데뷔전 때 우승을 했죠. 선임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직전에 나름대로 앞선을 좀 장악을 했는데, 간신히 그야말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간신히. 생각보다는 뒷심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죠. 근데 보면은 스페셜 타임은 데뷔전 때도 그랬었고요. 직전 경기도 그랬지만은 편성이 이렇게 강했던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이 좀 약했던 레이스 잘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필의 상태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능력상 4등급에서는 이 정도의 걸음 가지고는 좀 쉽지만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8경주가 A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방 공략이 가능하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도 복병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누림새 마필 7번 아마존킹입니다. 그리고 한방 유력은 5번입니다. 붉은 마드레. 여기에 복병 마필 1번 투혼특급 8번 포트스원 2뒤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5번, 1번, 8번입니다. 이렇게 8경주 A급 두 번째 A급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항상 경마에 있어서 전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개가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거는 전개입니다. 그런데 자, 이 9경주는 제가 좀 예외를 두겠습니다. 이번에 9경주 일단은 뭐 편성 대비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근데 2위권에서 전개 여부를 떠나서 기본이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자, 왜 그런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개에 너무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마필의 기본의 능력, 사이즈를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들어간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이제 9경주. 자, 먼저 중심이 둘 수 있는 마필은 4번 마필이죠. 지구라트.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승급전에 많은 마필인데 걸음이 정말 좋네요. 이 지구라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000m의 거리의 고비만 넘어서면 승승장구할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 마필이 그 정도로 초반에 좀 약점을 최근에 두 번 행동을 보인 바 있었고요. 그런데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사 때였죠. 5월 19일 주행사 때 이때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았습니다. 뒷심은 여전히 좋았었고요.
근데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이 물론 이제 크게 무리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발과 동시에 채찍이 강하다거나 이런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중반에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데뷔전 때도 양호한줄의 종반의 타임이 엄청나게 좋았죠. 직전 경기에 건조한주로 종반의 타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2초 3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뭐 승급전 여부를 떠나서 이 마필은 1200거리 일단은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4번 지구라트 이 마필을 가장 먼저 믿고요. 4번 마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 내체는 1번 카리즈마 그리고 2번 나우스카이 여기에 6번 황후강자. 자, 이 마필들이 최근에 그나마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황후강자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를 거치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포화줄에 엄청나게 약편성이 이 마필 선행전기였습니다. 편한 선행이었죠.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4세의 마필이고 14번을 뛰어서 이제 직전 경기 두 번째 입상이었는데 이렇게 큰 걸음의 변화를 이 마필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미 능력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로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는 좀 쉽진 않다 라는 판단이 드는 마필이 황후강자의 마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즈마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정말 약편성이었죠. 6월 11일 엄청나게 정말 약편성이었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주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고요. 나우스카이 그나마 최근에 두 번의 경주 6등급에서는 조금은 경쟁이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은 3위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6등급에서 과연 이 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뭐 나우스카이라는 마필 또는 황후강자가 선행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능력상 이 마필들이 좀 안된다. 1번, 2번, 6번 마필이 능력상 상당히 밀리는 전력들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9번 원더풀 시도. 왜냐하면 이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준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요. 원더풀 시도의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은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경기가 유리한 상당히 중요한데 이 편수에서는 일단 이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5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알사이먼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기복마로 분류가 되지만 이 마필도 직전에 양호한 줄의 기록이 상당히 좋았죠. 물론 경마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만 마필의 능력평가는 기록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특히 직전의 기록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후의 마필 3번 페더러킹 종반에 취임료로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역시 5등급에서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에 5등급 약편성이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페더러킹이라는 마필 그리고 알사이먼, 원더풀 섀도우 이런 마필들은 이미 5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그나마 보였던 전력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황후강자 승급전 약편성에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준우승으로 2번 마필 3위로 승급을 했죠. 1번 마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정말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 이 편세서의 마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1번 마필, 2번 마필, 6번 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서두에 뭐 황후강자가 댕을 받고 또는 선입전개로 이런 고민이 좀 필요가 없는 게 능력상 안 되는 마필입니다. 능력상. 그래서 이 구경주는 지구라트라는 마필은 좀 격이 틀리죠. 이 마필은 승급전이 맙니다만 격이 좀 틀린 마필이고 지구라트라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기존의 5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들 바로 9번 원더풀 시도, 8번 알사이먼 그리고 3번 페더러킹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구라트 강축 인정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선행 찬스 8번 3번 그냥 5등급의 사이즈로 봤습니다. 4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9번 8번 3번을 주목할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그런 강공략 또는 A급 경주를 한번 지켜보고 저에 따른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정도의 메리트 있는 경주로 보여주고요. 환수가 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한번 구경주를 자신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할 마필은 4번을 축으로 해서 9번, 8번, 3번을 우선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께 예고되었던 A급 메인입니다. 역시 혼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환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로 인정이 되고 그에 따른 누림수의 복병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경마 마지막 A급이었죠. 환수 상당히 좋게 적중을 일단 했습니다. 누림수의 맛비에 추천을 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역시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로지 있는 마필로 말 1번 베링맨입니다. 제가 직전에 이 베링맨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마필은 노림수로 충분했던 여건이었는데 좀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베링맨은 전형적인 추입망입니다. 추입상의 마필. 그런데 지난 1월달이었죠. 1월 29일 그리고 4월 9일 5월 27일 이 세 번의 경주의 베링맨의 걸음이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왜 부진했냐면 57의 부담 중량 그리고 항상 늦추입. 근데 제가 볼 때는 걸음은 좋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부담 중량이었죠. 57의 부담 중량. 이 점이 이 마필한테는 페인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베링맨은 오수철 교수의 기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감량받았죠. 3.5kg를 감량받으면서 53.5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반에 역전하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이번 경주 베링맨의 마필의 부담량이 무려 56.5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마필이 능력은 되는데 걸음은 좋았는데 부진했던 이유가 57, 57, 57 이번 경주 조금은 감량이 됐지만 56.5 만만찮은 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베링맨이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56.5kg를 짊어지고 수월하게 이 마필이 종반에 추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번 마필이.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은 우선적으로 뒤로 밀어오도록 합니다. 1번 마필. 자, 저에 따른 누림수는 말이 4번 악동하루고입니다. 물론 이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악동하루와 마필은 아직은 장거리 경험이 없고요. 게다가 추입형 마필로 인해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악동하루와 마필은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이 마필의 잠재력과 최근의 그런 걸음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53kg의 부담 중량 1800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악동하루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6.5kg의 베링맨보다는 이 뒤에 마필이 동일하게 추입되게 펼쳤을 때는 악동하루에 따른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악동하루고. 그래서 3번 마필을 저는 좀 더 세게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3번 마필. 자, 2위권이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악동하루가 마필도 추입형 마필, 베링맨도 추입형 마필. 거리는 1800이긴 합니다만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버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2뒤의 마필이죠. 5번 폴포인트 그리고 7번 어나더 레벨입니다. 직전에 이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에는 베링맨, 슈퍼액턴, 바디스타 동일하게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나더 레벨의 페이는 뭐였냐면 선행이었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섰다면 이 마필은 무조건 버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습적으로 1번 게이트에 있었던 어메이징 위즈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6번 마필 어나더 레벨은 계속 선입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경합은 불가피했던 레이스. 그리고 중반에는 아쉽게도 거의 입상 경대에서 조금에 밀렸던 마필이 바로 7번 어나더 레벨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7번 아니면은 5번이 선행인데 5번도 최근에 선행 전개에 이 마필이 선전하긴 했습니다. 걸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뒷심이었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 또한 선행 또는 선행권에 붙으면 절대 만만히 못 썼고요. 그래서 주목할 마필 바로 5번
폴포인트란 마필이고, 이외의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바로 10번 호크 프린스. 이 호크 프린스라는 마필이 이게 억대 마필이고, 주행사 등록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달이었죠. 이때도 주행사 등록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실전에만 돌입이 되면 이 마필이 걸음이 썩 그렇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마필의 능력을 저로서는 평가를 했었고, 전혀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마필이 절대 아니고요. 이 마필의 그 주임사 때였죠. 8월 25일. 이때 당시에 걸음을 딱 지켜보면 예전 대비 완성도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의 걸음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14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지난 5월 30일이었죠. 이때 여배통의 병력에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5월 31일, 그러니까 5월 말이었죠. 결혼해 봤을 때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이 마필은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고요. 그러면은 14주 만에 나왔다. 그리고 8월 25일에 걸음을 감안해 봤을 때 유축컨대 상당히 마필의 완성도를 높였고, 그에 따른 걸음을 이 주임사 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14주 만에 나온 게 병력 때문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었고, 이번 경주야말로 호크 프린스의 능력에 52kg의 부담 중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입상 도전됩니다. 입상 도전되고요. 공교롭게도 5번 폴포인트의 마주가 최상기 마주죠. 그리고 10번 마필의 마주가 최상기 마주입니다. 연대가 좀 있죠. 그래서 5번 마필과 10번 마필이 이번 경기 어찌됐든 간에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노림수의 마필들로 인정이 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1번 마필의 그런 불안수도 있겠지만은 3번 마필의 믿음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한두의 노림수의 보병 마필, 바로 10번 호크 프린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7번 어나더 레벨, 여기에 5번 폴포인트. 저는 이 조합이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번 악동 아로마 마필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폴포인트, 7번 어나더 레벨, 여기에 필요한 거 주는 마필은 바로 10번 호크 프린스.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14주의 기간 동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최고의 목병은 바로 10번 호크 프린스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경기는 마지막 A급 메인이 되고요. 3번 악동 아르고 중심으로 해서 폴포인트, 어나더 레벨, 호크 프린스, 5번, 7번, 10번, 그리고 안고 한 다음에 이제 1번 베링맨인데, 제가 이 경주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 3번 마필을 누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 10번 마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물론 이제 현장 체중이라든가 당일날 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10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0번은 필히 안고 가시거나 주목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10경주는 3번을 기본 주축으로 해서 이제 5번, 7번, 10번의 1번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10번 호크 프린스,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지막 A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가장 자신있게 준비된 A급 메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A급을 적중을 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또 한 번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편성 대비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수가 나올 경주가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께 일단은 풀어드린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현장에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선전, 좋은 결과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